사실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보는데요. 자주 안 보는데 오랜만에 좀 모처럼 재밌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바로 요즘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운 오랜만에 나온 야구 드라마 스토브 리그인데요. 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네. 숙제했어요 사실 숙제했잖아. 내가 보라고 이거 다뤄야 된다고 나도 챙겼어. 그래서 봤어요. 안 보다가 우리 네. 몰아봤어, 그죠? 제가 팀장님에게 드라마 보라는 숙제를 받기는 또 에이, 입사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봐야 된대. 네. 야구 팬들 진짜 환호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서도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 네. 리뷰를 한번 해달라. 이 네. 스토브 리그라는 이 네. 드라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드라마의 흐와 시를 한번 다뤄달라. 소감을 한번 다뤄달라. 자, 드라마 잘 안 챙겨봤는데 한번 챙겨봤습니다. 원래 취향은 다른 쪽이시라고. 저는 뭐 도깨비 뭐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죠. 네. 뭔가 초현실적이고. SF 예, 쪽으로 그리고 막 좋아하시-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는 네. 날아다녀야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참. 이 드라마는 근데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오늘 잠깐 다뤄볼 것은 이 드라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희 뭐 소감도 이야기하는데 드라마는 드라마, 네. 영화는 영화,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 허구 있죠. 네. 이 허구 속에 현실의 날카로움을 한번 짚어볼 것인데 이 부분은 현실의 날카로움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잖아요. 막 네.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네.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 디테일을 좀 맞습니다. 보는 그 재미를 네. 위한 방법이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드라마가 2회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의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1, 2화에서 보여진 그런 야구 구단의 뭐 모습을 팬들이 되게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냐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드라마가 네. 보통 보면 첫 화, 그죠? 1회하고 2회 이때 초반에 막 힘을 좀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왜냐면 네. 눈길을 쫙 끌어야 되니까. 뭐 그냥 처음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그 뭐 바로 안 보거든요. 네. 쫙 끌어다니려고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막 네. 강력하게 보여주는데 막 충격적인 장면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전 이 야구 드라마들이 뭐 아주 많진 않았어요. 맞아. 예전에 공포의 외인 구단 뭐 있었고요. 영화도 있었죠. 네, 근데 뭐 보면 야구를 하는 뭐 선수가 이렇게 조금 나오기도 하고 네. 뭐 관련 있기도 네. 하고 그죠? 보면 응답하라도 응답하라에도 있었고. 그 모습도 네. 나왔는데 근데 이전 드라마와 달리 매우 KBO 리그 현실을 좀 잘 반영하더라. 네, 그 1편에서 보니까 야구 이제 실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드림즈가 이제 꼴찌 팀이니까 실책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엉성했거든요. 뭔가 타구가 뭐 너무 느리다든지 나좀 놀랐어요. 몸놀림이 어색하든지 했는데 그 실책하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약간 뭐 컴퓨터 그래픽을 좀 썼는지 뭐 이렇게 치는 거 이런 네. 것도 그죠? 임동규 선수의 뭐 밀어치는 네. 홈런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또 이순철 위원의 이 까칠한 해설. 아우 저런 식이면 네. 뭐 이거 까칠한 네. 해설이 또 들리고 하니까 그게 들리니까 좀 그러니까 진짜 뭐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냥 네. 뭐 야구 보는 것인가 네. 이렇게 좀 사실 좀 봤습니다. 저도 봤고. 자 그리고 그렇다면 문학 구성도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약간 흐릿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꼽아보죠. 네. 가장 현실적이라고 느낀 장면 세 가지. 저는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잠깐 네. 꼽아보면요. 저는 이 세밀한 표현들, 첫 번째, 굉장히 세밀한 표현들. 아까 말씀드린 그죠? 막 실체, 네. 그다음에 잡는 거, 놓치는 거, 네. 겹쳐지면서 공을 떨어뜨리는 부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타구 판단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세밀했다. 네. 두 번째는 드라마 속에서 이게 선수들의 기본 성적뿐만 아니라 결승타 수치, 네. WAR 등 주요 지표, 네. 그래픽화되어 있는 선수 평가 자료들 있죠. 뭐 빨간 네. 거, 파란 거 이렇게 그죠? 이미 이제 10수년 전부터 구단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상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스토브 리그 구단의 프론트 이야기를 다루니까 나왔지만 조금 놀랬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장면은 이 단장. 네. 자, 백단장의 이 부분 또라이 뭐 이렇게 불리다가 갑자기 갓 승수 뭐 네. 이렇게 변신한 이 여론의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그게- 다이내믹한 네. 이 여론을 보면서 리얼하더라고요. 이것은 네. 리얼이다. 이렇게 네.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고 근데 이전에 나왔던 야구 드라마들은 이렇게 뭔가 프런트 조직 구성이 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운영팀이 뭐 저렇게 한 명이라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드라마들도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그 자문을 많이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구계 네, 관계자들에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정확히 어떤 보직을 맡은지 뭐 홍보팀장 누구 이렇게 소개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그리고 좀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은 드라마라는 게 옥의 티를 뭐 찾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흑우인데 그 흑우 속에서 뭔가
이거 진짜 같은 게 있네. 네, 이럴 네. 때 오히려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도 이런 거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서 뭐 좀 비현실적인 거 없어요 이렇게 네, 그죠? 저는 굉장히 많아요. 좀 많죠. 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임동규 선수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은 금방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최고랑을 찰 것 같은. 깡패지.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그런 않고. 선수는 없고요. 그 그러니까 정도로 하는. 청부폭력 가하는 거 네. 그죠?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 그 임동규 선수가 기자들한테 밥 사잖아요. 무슨 요정 같은 데서. 요정은 사실 요정이 없어졌죠. 요정이 없어졌고 사실 네. 요정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선수가 기자들한테 밥을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님들은 또 네. 받는데 익숙하기 아,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정말 사적으로 뭐 이렇게 친한 예, 뭐 이런 선수들 보통은 아니면은 같이 네, 되고 뭐 그렇게 밥을 단체로 사면 이렇게 뭐 밥을 하진 사면 않죠. 차를 사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뭐죠? 그렇죠. 야,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그 부분은 네. 뭐 비현실적이지만 뭔가 네. 이건 그게 뭔가 좀 아, 긴장감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네. 있더라고요. 자, 네. 두 번째는 또 네. 말입니다. 백단장을 상대로 배팅볼을 치잖아요. 딱 뜨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네. 치는데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티볼 네. 연습을 하는데 배팅 게이지에서 쳐도 막 공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맞아요. 사실인데 기자실 유리창 깨지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네. 쳤는데 이게 무슨 백단 옆을 지나가면서 네. 계속 코 옆을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지도 않고요. 네. 뭐 천대 가방을 딱 맞추고 그 정도면 임동규는 베리본즈를 능가한다. 네. 이렇게 좀 그 정도면 봐주시고요. 사격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네. 자, 또 하나는요. 이 임동규 선수가 차를 부숩니다. 백단장에 차를 부순 다음에 골든글러브 트로피를 빡 집어 넣잖아요. 네. 그 트로피가 멀쩡하게 있어. 대한민국의 골든글러브 트로피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봤습니다. 언제 봤느냐? 골든글러브 시상 때 박병호 선수가 네. 꽃다발을 딱 받자마자 글러브가 이렇게 바로 뿅! 깜짝 놀랍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네. 그냥 이 밑에 또 나사를 끼면 바로 됩니다. 네, 이게 참 맞아요. 굉장히 조잡스럽지만 그래서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 골든글러브 네. 트로피가 멀쩡하다. 네. 그렇진 않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또 네. 저거는 정 말이 안 된다 했던 게 네. 그 코치가 음. 막 감독한테 되게 막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패싸움하고 막 이러잖아요 경기 중에. 네. 그거는 말이 안 돼. KBO 징계감입니다. 곧바로 징계 소환되고요. 아마 관계자들 다 문책 대상이고 아이, 뭐 그렇게 그래- 할 수가 없. 그런 그- 사례도 없고. 안 네. 되죠. 왜 안 되냐면 아무리 유약한 감독 한마디도 감독은 네.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도 아무도 못 가봅니다. 절대. 네, 맞습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네. 근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코치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감독이 그냥 수틀리잖아요. 가장 먼저 꺼내듭니다. 코치 보고. 당신 내려가고 네. 저 친구 올라오라 그래. 1, 2군 맞아요. 바로 바꿔요. 네.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네. 그거. 코치 구성은 거의 KBO 리그에서는 감독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 지금은 97%쯤 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말 거기 드라마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에피소드가 실제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어서 드라마에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또 차 부순 거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정수근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죠. 네, 유튜브에 네. 출연해서 강배철 감독, 롯데 감독 차 화가 났다. 네. 이거 막 내려가라 그러는데 이 뭐야 화가 나서 딱 타직 야구장에 주차장에 가보니까 돌이 있어서 집어 던졌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고 나는데 뭐 그 이야기 때문에 좀 이런 네. 부분들이 연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뭐 임동규 선수, 그죠? 그리고 일선발, 일선발이 이제 강두기 선수 이렇게 트레이드 그게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아니 이 부분이 네. 실제로 어떤- 있었나요? 네. 어떤 최고 스타하고 갈등을 겪어서 네. 다른 선수 한 명이 2군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요. 아, 그죠? 네. 아마 그런 것지. 누구 어떤 선수 잘 나가는 선수하고 갈등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선수하고 맞아요. 갈등을 네. 겪었는데 그러면 누가 다치느냐? 야구 못하는 선수가 다쳐요. 네. 그래서 2군으로 내려갑니다. 서로 잘못했죠. 하지만 이 선수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지금 이 지금 같이 뜨가웃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내려가느냐? 야구 못하는 선수가 내려가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트레이드까지는 안 되지만 네. 약간 모티브를 좀 받았다 이런 생각. 특히 예전에 조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있어요. 지금은 저 아닌데. 굉장히 네.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CK 구단 단장님들 중에 네. 백승수 단장, 남궁민 씨죠. 네. 좀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단장? 아무래도 다 아시겠죠. 네. 젊고 그죠? 네. 또 뭐 성민규 단장이다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도 꼴찌고 그죠? 네. 꼴찌였으니까 롯데가 그렇다 4년 연속 꼴찌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구계에서는 뭔가 이게 뭐 정도를 걷는 어떤 단장 선임은 아니었잖아요. 네. 좀 뭐 특별하게 좀 파격적인. 굉장한 파격이었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림즈의 정말 실제 모델 팀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 분분하죠. 다 지금 팬들이 다 우리 팀인 것 같다. 야. 저렇게 야구를 못하는 건 우리 팀이다. 이렇게 두산이 그런 주장하더라고요.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두산 말고 다른 SK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두산 팬들만 조용하더라고요. 두산 팬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잘 네, 안 하시죠. 저는 그냥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한 세 팀이 딱 또 이게 딱 겹쳐지더라고요. 네. 세 팀. 롯데 자이언츠. 왜냐면 지난해 꼴찌였으니까. 네. 그렇죠. 롯데는 돈은 또 많아요. 맞아요. 네. 뭐 최고 연봉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돈이 없는 팀.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물을 이렇게 수선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단장님이 언제야? 하셨다고. 단장이 그거 안 하시. 그거 단장이 하실 수 있어. 무슨 뭐 어부야 이렇게 그물 깨듯이.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말 그 단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그런 분. 그래서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옛날 팀과 옛날 에피소드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돈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 네. 그 다음에 키움 히어로즈 생각이 좀 나. 이게 그물에도 네, 키움 뭐, 히어로즈 네. 생각이 좀 났고. 그렇다고 키움 히어로즈는 가보면요. 장비는 최신이에요. 또.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메이저리그식. 네, 돈이 없다는 네.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일 뿐이지 뭐 어디서 뭐 거지냐 어쩌냐 하는데 선수들 차 한번 보세요. 거기 고척 스카이돔에요. 우렁차입니다. 우렁차요. 네. 막 8기통, 12기통 날라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산미 슈퍼스타즈 생각도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느낌이 그죠? 더 맞는 것 같아요. 막 산미 슈 저한테는. 뭔가 막 네. 불쌍한 거야. 막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막 그런 네. 팀들 또 그러잖아요. 또 하나도 좀 생각이 좀 났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죠? 그쵸, 보살 뭐 팬들. 보살팬. 네, 그게 뭐 거의. 보살팬 그 쓰고 있던데. 10년 동안 거의 포스트 시즌 못 갔을 때 하나의 뭔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거기 그 주인공 네. 그 박은빈 씨인가요? 네, 박은빈 배우가 네. 운영팀장으로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게 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좀 현실성이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네. 어렵겠죠. 지금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여자 코치, 미국 이제 야구팀 메이저리그도 여자 코치는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타격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컨디셔닝이라든지 트레이닝 코치가 필요하잖아요. 자, 등장을 했고 KBO에 지금 뭐 여성 홍보팀장님이 계세요. 근데 네. 이분이 최초의 여성 팀장입니다. 네, 맞아요. 자, 팀장이에요. 홍보팀장은 있지만 아직은 운영팀장 여성분은 없다. 근데 이거는 꼭 무슨 뭐 성의 문제는 아니고 네. 운영팀장의 특성상 거의 이제 팀과 동행을 많이 네, 하죠. 거의 아무래도. 매일 다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뭐 운영팀장은 거의 뭐 감독의 소울메이트예요. 네, 거의 감독하고 매일 맞아요. 이렇게 소통하고 정말 막 축구장창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도 미래에는 저는 나올 거라고 네, 봐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는 뭐 아주 길지 않은 미래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성 운영팀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게 근데 뭐냐?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 프론트라면 누구나 출발점이 같아요. 네. 야구 마니아였대요. 야구 좋아해서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야구단에 입사를 했어요. 스카우트가 경력으로 스카우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성 운영팀장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같이 야구를 보고 같이 배워나가는데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임동규 굉장히 슈퍼스타지만 본인밖에 모르고 좀 네. 이기적이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음. 그런 선수가 정말 실제로 있나요? 보통은 요즘 보면 이게 돈이 많잖아요. 곳간에서 광에서 임신 난다고 네. 돈 많은 선수들이 밥도 잘 삽니다. 네. 그럼 뭐 좀 까칠하게도 선수들이 잘 따라 네. 그러고 야구장에서는 야구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네. 왕이 그냥 왕이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데 뭐 요점은 그건 그겠죠. 슈퍼스타하고 단장의 갈등. 뭐 이렇게 감독 단장하고 갈등. 갈등을 겪는 슈퍼스타가 있느냐. 근데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슈퍼스타하고 감독 사이가 나쁜 경우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스타도 슬럼프를 겪잖아요. 네. 이때 뭔가 타순 변동을 타자 같은 경우 타순 변동을 줘야 돼요. 네. 타순 변동 주면 슈퍼스타가 삐지는 거예요. 네. 2군으로라도 잠시 내려가 있으면 더 삐지는 거예요. 투수는 선발을 좀 빨리 내리거나 이러면 또 삐져요. 네. 그러니까 감독하고 슈퍼스타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단장은 선수를 감싸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올해도 봤어요. 네. 제가 모 팀에 진짜 뭐 슈퍼스타 타자인데 2군 내려갔어요. 뭐 그것 때문에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단장이 직접 가서 선수 만나서 얼르고 달래고 감독이 당신 안 어울리는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단장하고 선수가 삐지는 것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무조건 어떻다? 베테랑 네. 선수일 경우는 그렇다. 연봉 네. 협상, FA 협상 잘 부딪혀요. 그리고 또 올해는 좀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은퇴 종용하는 이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삐집니다. 네. 단장하고. 고참, 최고참은 좀 단장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렇다면 저희 박 부장님이 생각하신 네. 비록 1, 2화만 보셨지만 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캐릭터가 있다면 자, 가장 인상 깊고 멋진 캐릭터는 당연히 뭐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백선수 단장님.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네. 참 연기도 대단히 네. 잘하고 젊다. 네. 그죠? 젊고 네. 잘생기고 네. 또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저희 부장님의 잘생긴 사람의 기준입니다. 서울말. 네. 매우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고 네.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네. 뭐 죄가 없는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관리자가 밑에 직원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도 때로는 약간 소통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부럽더라고요. 네. 이번에 저희 그 팬들이 그 드라마 보시고 네. 좀 질문을 좀 해주신 거 드라마 보고 궁금했던 거를 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몇 네. 가지를 꼽아서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실제 코치들의 파벌 싸움이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죠. 학연 지연이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또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코치들 라인보다 앞서 말씀드린 감독 라인이 따로 있죠. 왜냐하면 네. 감독이 척하니 오면서 감독이 데려온 이 코치 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이 라인이 메인 라인인 것으로. 물론 뭐 감독은 3년 있다 갈 수 있고 5년 있다 갈 수 네. 있고 코치들 거기서 오래 있는 코치들이 강하지 않느냐. 네. 이 감독이 오는 순간은 바로 을입니다. 네. 감독이 갑이다.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덕아웃에서 같은 팀끼리 좀 싸움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지금 TV 중계 다 되는데 더가웃 옆에 카메라 하나 더 칸이 있는 거 알죠? 네, 계속 찍고 있어요. 더가웃 전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봅니다. 코치들도 봐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품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감독님들 선글라스 끼는 이유 있죠, 밤에. 네. 밤에 좀 더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왜 끼겠어요? 눈 돌아가는 거 안 보이려고. 맞아. 이거 피곤하고 자기도 이렇게 당황하고 막 네. 난치하는 거 눈에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일부러 끼는 거예요. 그거 안 들키려고. 맞아요.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장 면접을 좀 드라마 상황상 네, 좀 특수하긴 했는데 단장 면접을 사장이랑 그다음 운영팀장이 같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진짜 사장이 야구를 모르는데 사장님이 강건을 하죠. 네, 우리 팀장 같이 같이 가자고. 하자고. 예. 네. 그럴 일이 없다. 네.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열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네. 없다. 네. 그리고 사장님만 이거는 한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네. 조금 갸웃했던 부분인데 그 야구를 모르는 단장이 왔다고 해서 프런트 직원들이 약간 좀 편하게 막 단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 추진하는 일에 되게 그 태클을 계속 걸잖아요. 그리고 막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저는 회식 자리에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네. 예, 고참 스카우트의 팀장이 근데 뭐 그 회사의 임원분이시죠. 네. 임원분이시고 야구단 단장으로 오셨는데 한 뭐 1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야구를 진짜 모르시니까 그때는 그냥 상무님들이 오셨어요. 상무가 네.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야구단 가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야구단 마치고 나면 그냥 옷 벗는 게 네. 자동 종착역이란 걸 자기들도 아니까. 네. 지금은 다르죠. 네. 딱 무시하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약간 좀 하는 느낌이 있어도 좀 당황을 했어요. 예전이죠. 예, 네.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구는 야알못이 있잖아요. 네. 야구도 모르는, 야구 잘 알지 못하는. 야구 모르면 무시하죠. 네. 프런트도. 뭐 네가 야구를 뭐 하느냐. 사실 우리도 제 야구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구부장은 사실 뭐 취재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야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는 네. 야구는 봐도 어렵더라. 네, 이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뭐 힘없이 되게 무기력한 감독과 또 그 감독을 조정하는 코치 뭐 이런 실제 상황이 있었는지. 무기력이란 건 별로 말이 없다는 것인데 네. 더가웃에서 감독이 말이 없으면 모두가 말이 없습니다. 음, 그냥 감독이 가자는 대로 다 가게 돼요. 네. 그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가 다 얼어버려요. 네. 그래서 아무리 힘없는 감독이라도 절대 무시 못한다.
그리고 자. 네, 임동규 같은 스탯을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하는 게 과연 맞나요? 이런 전문가 문의를 하셨다고. 네, 네. 네. 세부적인 지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가을에 네. 몰아치기, 그 다음에 주자 있을 때 홈런 얻고 솔로 홈런이 맞는 것 등등 흠이 되지만 이는 옥의 티다. 옥의 티다. 그러니까 흑하고 옥하고는 다르다. 그냥 옥은 옥이잖아요. 네. 옥에 티 있는 거하고 그냥 흑은 달라요. 그냥 흑구슬하고 옥구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3할에 40홈런 100타점은 영양가 논란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영양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영양가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과대평가됐다고 시끌시끌해질 수가 없는 거죠. 3할에 네. 40홈런 100타점이면 완전히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로 지금 초반에 나온 네. 장면인데 그 임동규랑 강두기를 트레이드하면서 네. 바이킹스와 네. 드림즈가 네. 신인 지명권을 이제 임동규랑 네, 예. 같이 줬고 네. 그다음에 강두기 선수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홀드 홀드 네. 가능한 불펜 어린 투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이게 과연 바이킹스의 호그 딜인가? 호그딜로 바이킹스 단장이 낚였나? 호그딜로 욕을 엄청 먹었을 것 네. 같아요.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좋은 타자 좋죠. 좋은 타자 네. 좋죠. 신인 지명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신인이 그렇죠. 대단하더라도 또 까봐야 아는 것이고. 좋다 데려왔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이 뭐 주전 활약하고 네. 그죠? 우리 보세요. 고졸 신인왕 이렇게 투표할 때 누구 찍을지 고민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현실인데 호그딜로 욕을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팀의 1선발, 특히 국가대표 에이스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네. 기둥, 그러니까 대들보랑 석가래랑 바꾸는 법은 없다. 네. WAR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야구를 왜 투수 노름이라고 하느냐. 네. 자,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뭐 좀 가볍게 한번 해봤어요. 네. 뭐 무거운 건 아니고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재밌게 네. 봤습니다. 재밌게 저도, 봤고요, 네. 진짜. 야, 이게 드라마 보면서 좀 막, 저는 이게 막 갑자기 뭔 일이 더 벌어질까 싶어서 네. 두 번째 청부 폭행 이렇게. 근데 나 너무 무섭던데. 저도요. 그렇게까지 하나? 한 번 더 손발.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무슨 뭐 깡패야? 그렇게까지 나 뭐 무섭더라고. 이게 네. 완전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또 너무 무섭고. 근데 정말 모처럼 볼만한 야구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반갑고 이게 진짜 좀 야구 열기에 내년에도 좀 영향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예전에 우리 마지막 승부 보면요. 네. 농구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네. 마지막 승부가 저는 참 재밌을 때 손지창 씨 잘생기고 뭐 장동건 씨 멋지고 심은하 씨 다 좋아요. 근데 저도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장동건 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완벽한 맞아요. 슈팅 폼 있죠. 그게 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구인데 거기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리얼리티가 온 거예요. 와, 배우가 저런 슈폼을 그것은 진짜 굉장히 좀 빠져들었던 그런 네. 것이 있다. 이 스토브리그라는 이 드라마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기획도 잘 된 드라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네. 봤습니다. 저희가 좀 숙제하는 기분으로 보긴 했지만 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아이 한번 뭐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보게 됩니다. 저도 네. 3, 4회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혹시 스토브리그 관련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게 있으면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